이제 나도 참 오래 살았구나.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었지. 나는 1587년 7월 27일 한성부 동부 연화방 삼각산 근처에서 윤유심과 순흥 안씨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나 때는 8살, 나는 후사가 없던 큰아버지 윤유기의 양자가 되어 전라남도 해남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이제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란다. 네, 아버지. 나는 어려서부터 절에 들어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학업에 정진하였다. 그때 주위 어른들에게 기억력이 좋고 글을 잘 짓는다는 말을 들었다. 너는 머리도 좋고 글도 잘 쓰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야. 이후 난 진사시에 급제하여 진사가 되었고 성균관에 입학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당시 집권하고 있던 북인의 학문과 사상에 반대하여 광해군의 건세를 등에 업고 부패 행위를 저지르는 이이첨, 김계시 등의 북인들을 비판하고 규탄했다. 전하, 정사의 권한이 아랫사람에게 옮겨져 나라의 정세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에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이이첨과 김계시를 엄벌에 처하여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하, 저자는 저를 내모라 음모를 꾸미려 하고 있습니다. 유배를 보내버리는 게 어떠신지요? 그렇게 나는 어지러운 정세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인들의 모함으로 함경북도 경원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유배지에서 혼자 자연을 즐기던 나는 이를 글로 남기기 위해 고사한 유고를 집필했다. 굳은 비가 어떤 말인가. 흐리던 구름 고쳤단 말인가. 아합내에 깊은 못이 다 맑았다 하는구나. 진실로 맑디 맑았다면 갓건을 씻어오리라. 이 작품은 모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유배를 가게 된 상황에서 자연의 모습을 보며 윤선도 자신이 느끼는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작품 제목의 우후요는 비온 뒤의 노래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윤선도가 작품에 덧붙인 설명에 의하면 당시의 어떤 재상이 자신의 억울한 잘못을 고쳤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에 대해 감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초장에 흐리던 구름이 걷었다는 말과 중장에 깊은 못이 맑았다는 말은 나라의 정세를 어지럽히는 간신들이 사라져 더러운 조정이 깨끗해졌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종장의 갓근을 씻어온다는 말은 자신이 다시 벼슬길에 나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 몸에 하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이 연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있으랴. 내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위한 탓이로세. 아무개에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아려 보소서. 추성 진호르 밖에 울며 가는 저 시내야. 무엇 하리라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 향한 내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가.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리는 뜻은 많고 많고 크고 크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어버이 그릴 줄은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 향한 뜻은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 불효인가 여기노라. 견해요는 윤선도 시인의 우후요와 마찬가지로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 갔을 때 집필한 작품입니다. 그때 억울함과 임금에 대한 그리움, 부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섯 수의 시조로 담았는데요. 관념과 정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상징과 비유법을 사용하여 문학적으로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윤선도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충실하게 삶을 살고 싶은 의지, 임금에 대한 충성심, 부모를 향한 그리움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광해군이 폐위되고 나는 귀양사리에서 풀려나 한양으로 돌아왔다. 그 이후 나는 복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로 임명되고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이것이 맞는 것이냐?
맞사옵니다, 저하. 실로 대단하시옵니다, 저하. 관직 생활을 하던 중 북방에 오랑캐들이 밀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를 듣고 급하게 피난을 가던 중 더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조의 항복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낙담한 나는 그렇게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북일도에 은거하게 되었다. 병자호란이 끝난 이후에도 서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한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임금을 호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덕에 유배를 가게 되었다. 영덕의 유배 기간이 끝난 후 나는 거금도에서 자연을 즐기며 산중신곡을 펴냈다. 나의 벗이 몇인가 헤아려 보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이 밝게 떠오르니 그것은 더욱 반가운 일이로다. 나머지는 그냥 두어라. 이 5 외에 더 있으면 무엇 하겠는가. 구름의 빛깔이 깨끗하다고 하지만 자주 검어지네. 바람 소리가 맑다지만 그칠 때도 많도다.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꽃은 무슨 까닭에 피자마자 쉬 져 버리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른 듯 하다가 이내 누른 빛을 띠는가. 아마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떨어지네.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서리를 모르고 살아가는가. 깊은 땅 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을 그것으로 하여 알겠노라.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닌 것이 곧게 자라기는 누가 시켰으며 또 속은 어찌하여 비어 있는가. 저렇고도 사철 늘 푸르니 나는 그것을 좋아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다 비추니 한밤중에 광명이 너보다 더한 것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나의 벗인가 하노라. 오우가는 병자호란 이후 영덕에서의 유배 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금도에서 자연을 즐기며 집필한 작품이다. 제목 그대로 자연에서 만난 5개의 벗들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5개의 벗은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다. 각 수마다 자신의 벗을 하나씩 소개하면서 다른 자연물들이 5개의 벗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나열하고 있다. 이 5개의 벗들은 자신이 본받고 싶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윤선도가 지향했던 바를 알 수 있게 한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석고 혀함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무를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 놀아.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부러워 할 줄이 있으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고 반가움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아하노라. 누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이제로 헤어든 소부호요가 야같더라. 아마도 인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애라. 내 성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셔서 인간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 다투리 없는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얻었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알겠노라. 아무리 갖고자 하여도 해드릴 일이 없구나. 만흥은 윤선도 시인의 오후가 마찬가지로 거금도에서 자연을 즐기며 집필한 작품으로 자연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속세와 멀어지고 자연과 친해지려는 의도가 담긴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안본지족, 물화일체의 즐거움, 자연의 귀한 삶 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을 활용하여 자연 속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대조적인 시어를 통해 자연의 속세에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 수인 6수에서는 임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며 이 모든 은혜가 임금의 덕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계열에 안개 걷히고 뒷산에 해 비친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썰물 거의 끝나고 밀물 밀려온다.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강촌 온갖 곳이 먼 빛이 더욱 좋다. 굳은 비 멎어 가고 시냇물이 맑아온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기쁜 hum을 금할 수 없구나.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영광 첩장 누구라서 그려냈는가. 물 외에 조용한 일이 어부생이 아니더냐.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어흥을 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렸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사계절 흥이 한 가지나 추광이 으뜸이라. 구름이 거친 후에 햇볕이 두텁다.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천지폐색하되 바다는 예전과 같다. 지국총 지국총 어서와. 끝없는 물결이 비단 펼친 듯 하여있다. 어부사시사는 효종의 부탁으로 자연에서 돌아와 관직에 취임하였지만 각종 모함에 지쳐 하직하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와 집필한 작품이다. 고려 후기에 어부가루를 재창작한 작품으로 구성은 추나추동, 각 10수, 총 40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절의 변화에 따른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와 어부들의 생활상을 나타내고 있다. 지국총 지구총 어사와라는 조문구는 시적 흥취를 돋구고 작품의 정서와 의미를 강화시킨다. 윤선도가 형실 정치의 황당함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현실관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벼슬길에 올랐으나 서인 송시열과 갈등하여 파면당했고 효종의 사망으로 예속 논쟁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는 예속 논쟁에서 끝까지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유배되어 함경도 삼수에 가게 되었다. 참 오래도 살았구려. 다사다난한 일생이었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어.